선생님, 오늘 저 박서윤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오셨습니까? 싫다는 말을 못해서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떠안으셨고 서운하다는 말을 삼키느라 밤에 혼자 한숨을 쉬신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양띠는 정이 깊은 띠입니다. 가족이 힘들다고 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쓰이고 누가 부탁하면 모른 척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습니까?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가 정작 선생님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오랫동안 뒤로 밀어두셨습니까?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7월 처음으로 선생님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월은 혼자 다 감당하는 달이 아닙니다. 책임을 복으로 바꾸는 달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월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7년생 정미생 양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등불과 촛불처럼 오래 비추는 따뜻한 불의 기운이 가족과 책임, 오래된 인연을 품고 있는 여름 흙 위에 자리 잡은 형상입니다. 정화, 확 타오르는 큰 불이 아니라 오래도록 은은하게 빛을 내는 따뜻한 불의 기운, 미토, 따뜻함과 책임, 보관된 재산, 오래된 인연을 품고 있는 여름 대지의 기운.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차분해 보여도 속에는 강한 책임감과 자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참고 주변의 기대를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번 2026년 병오년은 하늘에도 불, 땅에도 불이 들어온 해입니다. 선생님의 정화가 병오년에 큰 불을 만나면서 마음속 불씨가 강해집니다.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생각들이 더 선명하게 올라오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을미월은 선생님의 태어난 지지에도 미토가 있고 이번 달에도 미토가 들어오면서 가족과 재산에 관한 고민이 마음속 중심으로 올라오는 달입니다. 선생님, 올해는 환갑이십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 다시 시작점의 선해입니다. 명리학에서 환갑은 단순히 나이가 하나 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써온 그 시간들이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쓰이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몸도 마음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만 젊을 때처럼 무조건 참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달은 선생님에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달입니다. 개인 사주에 따라 그 흐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번 7월의 기운이 정미생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7월 전체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7월은 명리학에서 을미월이라 부릅니다. 하늘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풀의 기운이 흐르고 땅에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품은 단단한 흙의 기운이 자리를 잡는 달입니다. 이번 달 전체 운의 핵심은 내가 짊어진 책임을 다시 살펴보는 달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내 몫이 아니어도 내가 감당해 온 일이 많으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걱정,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부담, 집안 재산 문제까지 마음 한쪽에 오래 담아두셨을 겁니다. 이번 달에는 그 짐을 그대로 계속 들고 갈 것인지 조금 내려놓을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도 속에 남고 가족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서운함을 바로 감정으로 터뜨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냥 화가 나는 것인지, 실제로 부담이 커진 것인지,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야 말도 바르게 나갑니다. 이번 달은 마음은 움직이고 싶지만 현실은 조건을 따져보라고 말하는 달입니다. 참을 것은 참고, 말할 것은 말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운도 따뜻한 흐름을 보입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혹시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잔소리보다 안부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가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이 평범한 말들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67년생, 정미생, 양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7월의 재물운은 묶인 돈과 나가는 돈을 동시에 살피는 달입니다.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 관리해야 할 돈이 더 눈에 띄는 달입니다. 생활비, 세금, 보험료, 병원비, 자식 관련 비용, 집수리비처럼 현실적인 지출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돈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돈을 쓸 때 체면보다 정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내 형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생활의 중심이 흔들릴 만큼 도와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그 도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번 달에는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숫자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부탁할수록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못 돌려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지,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생님은 마음이 약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다가 조건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흐리게 움직이면 나중에 마음까지 흐려집니다. 인정은 따뜻하게, 금전은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재물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자산을 다시 살필 수 있는 달입니다. 부동산, 땅, 집, 보험, 예금, 오래된 서류처럼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냥 두자보다 한번 꺼내보자가 좋습니다. 오래된 서류 속에서 정리할 방향이 보일 수 있고 묶인 재산의 활용 방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문서 기운도 이번 달 중요하게 올라옵니다. 집이나 땅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 더 자주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부동산 매도운은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크게 나타나기보다 이미 내놓은 매물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는 흐름입니다. 왜 문의가 적은지, 가격이 적당한지, 매물 설명이 충분한지, 세금이나 잔금 조건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러 온다는 사람의 일정이 늦어지거나 가격만 묻고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순 이후에는 조건을 다시 묻는 연락이나 주변 소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팔고 싶다는 마음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태도가 제값을 지켜줍니다. 가족끼리 공동으로 가진 재산이라면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문서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말로 대충 넘어간 부분이 나중에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줄이고 숫자와 서류로 말하십시오.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새는 돈을 막을 때 재물운이 살아납니다. 큰 돈을 벌기 전에 작은 돈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작은 구멍을 막는 것이 큰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등불도 오래 켜두면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정미생 선생님들은 정화와 미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심장, 혈압, 위장, 소화기, 피부, 관절, 허리, 무릎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과 7월 을미월의 뜨거운 흙기운이 더해지면 몸속 열과 답답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압 상승, 얼굴 열감, 가슴 답답함, 위장 불편, 소화 불량, 피부 염증, 불면, 관절 통증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속상한 말을 듣거나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너무 맵고 짠 음식, 늦은 밤 간식, 과한 술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와 무릎도 챙기셔야 합니다. 계단, 욕실, 비 오는 길을 조심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혼자 들지 말고 오래 서서 일하는 것도 줄이십시오. 이제 예순부터는 작은 무리도 몸에 남습니다. 이번 달에는 몸을 아끼는 사람이 하반기 운도 잘 끌고 갑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낮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실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부동산 걱정, 건강 걱정이 이어지면 잠이 얕아집니다. 밤늦게 중요한 통화나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녁 이후에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판단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십시오. 거절도 내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의 짐을 다 품으면 선생님이 지칩니다. 이번 달에는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젊은 시절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해야 집안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번 7월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미리 챙기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들어오는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67년생 정미생 양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 돼지띠, 말띠, 용띠, 쥐띠,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 토끼띠, 닭띠, 개띠 선생님들의 풍수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미생 선생님은 올해 비추는 따뜻한 불의 기운과 가족과 책임을 품은 여름돼지의 기운을 함께 타고나셨기 때문에 풍수도 그 기운에 맞게 따로 처방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집 안, 서남쪽과 거실 중심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서남쪽은 양띠와 흙의 기운이 닿는 자리이고 거실 중심은 가족과 재물의 흐름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의자, 낡은 박스, 쌓인 장식품이 있으면 기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비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창고와 장롱을 살펴보십시오. 선생님은 오래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이불, 낡은 옷, 고장난 물건, 오래된 서류가 너무 많으면 재물운이 묵어버립니다. 이번 달에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둔 물건 중 정말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해 보십시오. 비워진 자리로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주방과 식탁을 깨끗하게 정돈하십시오. 정화와 미토의 기운을 가진 선생님들은 먹는 자리와 불의 자리가 건강과 재물운에 영향을 줍니다. 오래된 양념, 깨진 그릇, 쓰지 않는 냄비, 기름때가 낀 곳을 정리하십시오. 식탁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가족이 앉는 자리를 깨끗하게 해두면 가정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먹는 복이 안정되어야 돈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지갑과 통장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을 빼고 쓰지 않는 카드는 정리하고
자동 이체와 보험료를 살펴보십시오. 이번 달 재물운은 새는 돈을 막을 때 살아납니다. 큰 돈을 벌기 전에 작은 돈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돈은 단정한 자리에 머뭅니다. 5번째 비법입니다. 거실 창문을 자주 열어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십시오. 햇살은 집안의 무거운 기운을 걷어내고 따뜻한 양의 기운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번째, 비법입니다. 현관과 신발장을 깨끗하게 정돈하십시오. 현관이 깨끗해야 귀인이 들어오고 좋은 기회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오래된 우산이나 택배 상자는 바로 치우십시오.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 비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따뜻한 붉은빛이나 황금빛 계열의 소품을 거실이나 식탁 위에 두십시오. 정미생 선생님의 따뜻한 불기운과 잘 어울리는 색상들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황금빛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 안의 기운이 훨씬 환해집니다. 입으시는 옷도 청색이나 녹색 계열을 가까이 하시면 이번 달 뜨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비법입니다. 안방과 침대 밑을 가볍게 비워내십시오. 잠자는 공간이 가벼워질수록 몸의 열도 식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밤늦게 걱정을 붙잡지 말고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9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필요한 만큼만 책임진다. 내 재산은 좋은 조건을 만난다. 내 몸과 마음은 안정된다. 선생님의 말은 가족 분위기를 바꿉니다. 무거운 말보다 안정된 말이 복을 불러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 가족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줄이시고 오늘도 좋아지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10번째 비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품때 무리해서 품지는 말자. 하루를 이 말로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이번 7월의 복이 가장 가깝게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67년생 정미생 양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오래 비추는 등불처럼 살아오셨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지 않아도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그 빛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등불의 심지는 지금 괜찮으십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겁니다. 늘 따뜻하게 빛을 내는 분이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켜둔 등불은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께 지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싫다는 말을 못해서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떠안으셨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삼키느라 밤에 혼자 한숨을 쉬신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또 미루셨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선생님이 따뜻하게 살아낸 시간의 흔적입니다. 흰머리가 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흰머리는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지혜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은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선생님 자신에게도 써도 된다고,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이 행복해질 차례라고.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7월이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평생 품어온 그 따뜻함의 보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따뜻한 마음의 불꽃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